요즘에는 새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들 때문에 집회까지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자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뉴스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로 새의 나라 그리고 새의 백성 이것을 성토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조국 씨, 조민 씨 관련된 뉴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하고 관련된 이슈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국 씨가 감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규모가 큰 정치권에 있어서 문재인 씨의 세력과 거기에 맞서고 있는 반문재인 세력의 권력투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권력투쟁 하면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싸움의 양상, 그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점점 현실 정치계의 모습이 우리들 앞에 이 무대의 전면에 나오게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현실 정치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새들의 문제, 그것을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2017년 5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서울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문재인 정권의 대들보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여기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왜 임명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를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는지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다.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는 법률가로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도화,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큰 간극을 느낄 겁니다. 조국 씨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와서 보면은 문재인 씨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문재인 씨는 눈이 삐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씨가 그렇게나 믿었던, 그렇게 큰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대들보는 썩은 대들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같은 2017년 5월인데
윤석열 대전고검의 검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매우 소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왜 그를 임명하는지 하는 것을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 정도인 것이죠.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를 좌우할 일은 아닌 겁니다. 과거 처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2019년 여름으로 이제 건너뛰기로 합시다. 2017년에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이 되었는데 조국 씨는 실패해서 2019년 여름에 쫓겨납니다. 반면에 윤석열 씨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그래서 2019년 여름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2019년 6월 17일 청와대 브리핑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6월 17일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검찰 개혁하고 검찰 조직 쇄신이라는 과제 이 두 가지를 다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게 맡기겠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검찰 개혁 자체이고 조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개혁들, 비공개 소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그 중심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씨는 윤석열 씨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불과 며칠 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국 씨는 쫓겨납니다. 2019년 7월 25일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중요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명령을 내린 것이죠. 먼저
윤 총장에게 내린 특별 지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횡포를 부리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등을 바로 잡아서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가지인 것이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 법 앞의 평등. 그러면서 이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라, 이런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끝으로 마지막 당부처럼 또다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라. 7월 말에 와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이것이 한 가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것이 두 번째.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당부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문재인 씨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참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죠. 여러분은 또 문재인 씨가 그런 인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정치인들은 표면상 겉에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정의롭게 합니다. 그것까지 정의롭지 못하다면 아예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것이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해라. 누구누구 가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사람이 누구든 그가 현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잡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7월 25일에 이미 문재인 씨가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죠. 참새 잡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마당에 바구니를 한쪽 끝이 살짝 들리도록 그렇게 덫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바구니 저 안쪽에 쌀을 한 줌 뿌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가 그 쌀을 먹으러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구니 끝에 연결해 놨던 줄을 획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참새가 바구니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7월 25일에 이러한 참새 잡는 덫, 바구니를 설치해 놓고 문재인 씨가 그 바구니에 연결한 줄을 윤석열 총장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떤 새든
어떤 참새든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름도 물어보지 말고 줄을 낚아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둔 겁니다. 마당에는 7월 25일 현재 이미 참새 덫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새 덫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새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우선 문재인 씨는 자기들 편, 소위 좌파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봐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보궐 대통령 취임 초기에 멀리 나가 있어라 하고 내보냈죠. 조국 씨는 이번 여름에 나가서 그냥 청와대는 딱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조국 씨가 장관 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온 집안이 다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 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들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소환되고 또 법정에 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이 엎질러졌죠. 그리고 2019년 가을입니다. 문재인 씨가 설치해 놓은 그 참새덫 안으로 조국 참새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겁니다. 제일 먼저 걸어 들어온 참새가 하필이면 조국이었던 것이죠. 조국 참새는 하얀 쌀알을 탐냈던 겁니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하겠다 하고 기어 들어온 셈이죠. 그 배후에는 박원순 시장이 듬직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하는 것은 서초동 그 집회 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국 참새가 덫 안으로 들어오니까 윤석열 총장은 줄을 그 바구니에 묶어 놓았던 줄을 사정없이 낚고 챈 겁니다. 문재인 씨의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낚고 챈 거죠. 그래서 조국 참새는 바구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다 대고 이번에는 촉새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촉새가 이렇게 주절된 것이죠. 나는 조국 참새를 옹호한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난을 친다 하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이죠. 그는 또 KBS가 증권사 직원 김모 씨하고 인터뷰를 해놓고 그 내용을 보도는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방송을 해댔습니다. 곧바로 KBS가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고 검찰 측에서도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촉새나 참새나 유유상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정말 새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10월 8일에는 이번에는 어떤 철새가 조국 참새 편을 들고 나섭니다. 김명수, 윤석열 체제 하에서 조국 씨에 대한 먼지떨이식, 마녀 사냥식 수사와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 조국시 조국 참새 수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장까지 공격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철새 양정철 씨는 문재인 씨가 나가 있어라 했는데 어느새 기어 들어온 것이죠. 아마 2019년 봄 무렵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현재 우리가 새 덫과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이렇게 새 취급, 동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조국 참새 편이 돼서 문재인 씨에게 덤벼드는 새들, 이런저런 새들을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조국 참새 자신이 있죠. 그의 배후에는 박원순 씨, 박원순 시장 참새가 될까? 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 촉새가 있습니다. 유시민 촉새를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에 앉혀준 사람이 이해찬 씨입니다. 이해찬 참새 이렇게 부를까요? 그 다음에 양정철 철새가 있습니다. 양정철 철새를 민주연구원 원장에 앉혀준 사람, 그 사람 역시 이해찬 참새가 맞습니다. 이해찬 참새에는 어떤 과거가 있는가? 2016년 총선 때 쫓겨났던 인물이죠. 그리고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다시 기어 들어온 조류다. 그런 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찬 조류, 그는 원래는 안희정 씨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이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고 보면은 박원순 시장새, 이해찬 조류, 이들 모두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그런 새들이 아닙니다. 조국 참새를 위해서 칼을 뽑았다 하는 공통점도 있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번 우리가 논의하는, 이야기하는데 등장했던 각종 그 새들, 조류들, 이들에게 권력형 비리가 있거나 또 바구니 안쪽에 있는 쌀을 탐내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구니 안에 잡히겠죠. 덫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말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 이야기니까 정치적 죽음이 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